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향후 발생할 미국의 사무용 부동산 붕괴가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미국 연방상원의회 증언에서 부유세를 늘리고 법인세를 확대하기 위해 의회가 움직여줘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기조와 보조를 맞추는 발언을 했습니다. 기준금리를 5.25%로 동결한 영란은행의 앤드류 베일리 영란은행 총재가 금리 인하로 가는 길에 있다며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더 하락하는 것을 봐야겠지만 지난달 3.4%로 하락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선시대 박수연입니다. 뉴욕 증시는 FOMC에서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확인된 후 이틀째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나흘 연속 상승 랠리를 이어갔는데요. 달러 인덱스는 여러 요인으로 현재 104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조금 전에 보여줬습니다. 페드가 경제 전망치를 상향하고 더불어 경제 지표도 호조를 보이면서 지지를 받고 있고요. 스위스 중앙은행의 이 주요 은행 중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깜짝 인하를 이렇게 결정을 하고 영국의 잉글랜드 은행이 추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주요 통화 대비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스위스의 금리 인하 결정으로 각국의 글로벌 중앙은행들에게도 완화 신호를 볼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인 오늘은 지금 나스닥만 하락으로 출발한 모습을 보이면서 혼조세를 보여줬고요. 현재는 모두 다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오늘의 주요 경제지표 일정들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일본 2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예측치에 부합한 2.8%로 전년 동월 대비 0.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영국의 소매 판매는 마이너스 0.4%로 전년 대비 0.9%포인트 감소했고 근원 소매 판매는 마이너스 0.5%로 전년 대비 1.0%포인트 감소했습니다. 한국 시간 기준 새벽 1시에는 연준 금융감독 마이클 바 부의장이 새벽 5시에는 애틀랜타 연은의 라파엘 보식 총재가 연설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지표 일정 만나보고 왔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마스터님도 화면 통해서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은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생입니다. 자, 이번 주에 FOMC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도 참 요동을 치듯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지금 고점이냐 아니냐 그 논란도 꽤 많이 있고 아직 고점까지는 아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오늘 FOMC 결과와 다음 주까지 해서 기준을 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수님과 오늘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어제 발표됐던 FOMC 회의 결과에 대해서 이슈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짝에서도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전략들 같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우리 마스터님을 월요일부터 목요일도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가져다 대신 다음에 링크 뜨면 링크 누르시고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꼭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오늘의 글로벌 이슈들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입니다. 현재 나스닥 0.12%가량 밀리면서 파란불 보여주고 있고요. 약박권에서 18,540포인트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장 직후에 조금 미끄러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다시 한번 조금 전부터 V자 반등을 보여주면서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시 이 상승불로 좀 돌아갈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체크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상승 랠리 이어갈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우리 매크로 이슈 풀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의 헤드라인인데요. 이 월가의 저명한 경제학자이자 알리안츠 그룹의 고문인 모하메드 엘 에리언은 헤드라인에서 보시는 것처럼 The Fed should wait a couple of years before cutting rates as inflation is too sticky,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너무 고착화했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하 일정을 몇 년 뒤로 미뤄야 한다라고 말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로 떨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중앙은행이 곧 금리를 인하할 계획이라면 높은 물가가 다시 한번 상승할 위험이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그리고 타이트한 노동시장 등 공급망 압력이 경제의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2월 미국의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2%가량 상승하면서 목표치를 상회했지만 점도표에 따르면 연준은 연말까지 세 차례 금리 인하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너무 일찍 인하할 경우에 인플레이션이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고 미국이 1970년대식 스태그플레이션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 전망과 함께 다시 한번 이슈 풀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기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프랑스 투자은행 소시에테 제네럴은 S&P 500의 연간 전망치를 기존의 4,750에서 5,500으로 상향했습니다. 헤드라인 보시면 Another 5% this year as profit growth drive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익 성장이 번창함에 따라서 올해 또 다른 5%를 모을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UBS가 5,400을 제시한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 5,500은 월가 투자 기관 중에서도 가장 공격적인 수치에 해당합니다. SG 매니시 카브라 총괄은 오늘 그는 2023년에는 인공지능분만으로 S&P 500 지수 전망치를 두 차례 상향 조정을 했다면 올해는 대형주에서 더 광범위한 주당 순이익 사이클이 나타나고 나스닥 100 기업 중에서 AI가 주도하는 이익 사이클이 나타나는 점을 반영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S&P 500 이익 전망치를 기존의 15%에서 18%로 올린다면서도 하반기에는 이익 성장 속도가 둔화할 것이다라고 내다봤고요. 올해 S&P 500 전망치를 상향한 배경에는 AI 붐이 있지만 이번 상향이 올해 마지막일 것이다라고 말을 했고 3분기에 S&P 500이 5%의 조정을 거칠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기사를 살펴보고 왔는데요. 먼저 첫 번째 기사부터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스터님 첫 번째 기사는 인플레이션이 좀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GDP와 PC를 상향했어도 점도표에는 변화가 없었던 어제 이 FOMC 결과부터 좀 짚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네. 점도표 수정에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네. 시장이 기대와는 좀 다른 결과였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상황을 보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뭐 개인적으로 보건대 그리고 또 경제학자들하고 같이 이제 그런 분석 자료를 보면 지금 시장하고 연준하고 합의를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5번에서 6번 정도의 금리 인하를 기대를 했었는데 이게 뭐 2번이 되냐 3번이 되냐 되게 불안했었거든요. 근데 연준은 거기에 대해서 그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은 3번 정도 연말까지 그 정도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얼추 합의를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은 아니죠. 몇몇 분들이 나와서 금리 인하를 늦춰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미국이 지금 저번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게 빚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4경 5천조 원, 4만 조죠, 4만 조. 하루에 이자만 우리나라 돈으로 2조 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한 해 예산 600조 원 정도가 되는데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을 매일같이 이자를 내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그런 상태라면 여러분들 같으면 그 비청산 좀 하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인플레이션이 아주 올라가서 돈의 가치가 하락을 하든가 아니면 금리를 내려야죠. 기준금리를 내려야 국채금리도 내려가는 거고 국채금리를 내려야 앞으로 돈을 조달하려면 뭐 국민들의 세금도 걷어야 되겠지만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또 세금을 재원을 충당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이자가 좀 낮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일본 정부도 마찬가지로 고민하고 있는 거고 미국이 가장 심하게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는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중요한 건 이제 대선이죠. 지금 일각에서는 파월을 막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임명한 연준 의장이잖아요. 그 현재 연준 의장이 파월 의장이. 근데 이제 바이든한테 붙었다는 등 정치적인 색깔이 강하다는 등 하고 있는데 파월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가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또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지 인플레이션이 끈적끈적 할 거라는 건 우리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작년부터 알고 있었고 그런데 현실로 나온 거고 막상 오니까 이제 괴로워하는 거죠. CPI, PC, PPI 그런 물가지수 때문에 다들 고민들을 하는데 어차피 지금 금리가 그거보다 위에 있단 말이죠. 네, CPI든 PPI든 그다음에 PC든 그 기준치보단 위에 있어요, 금리가. 그럼 금리를 좀 내린다 한들 그 수준을 건드리지 않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내려볼 만하다는 거죠. 연준 의장도. 그러면 올해 파월 의장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럼 결국은 내리긴 내릴 건데 이제 시기가 문제겠죠. 네, 5월 달이냐? 가장 빠른 게 5월 달이죠. 5월 1일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 근로자의 날인가요? 네, 근로자의 날 그 지나는 새벽 2시, 5월 2일 새벽 2시, 새벽 3시죠. 그때 금리를 인하를 할 것이냐, 아니면 한 번 더 볼 것이냐, 그 부분의 문제지 내리긴 내릴 거라고 봅니다. 이제 미국도 못 견디고, 마찬가지로 기업도 못 버티고 다 못 버티는 상황이 벌어지면 인플레이션은 잡았는데 이 기업도 잡게 생겼으니 그러면 당연히 집권당인 민주당도 싫어할 거고, 그러면 또 서민들도 시민들도 당연히 민주당을 찍지 않겠죠. 그렇게 본다면 거기다가 실패한 연준 의장으로 남겠죠. 역사엔 결국 나라를 잡아먹었다는 둥, 인플레이션 잡으려다가 그 말을 듣기 싫다면 원래 연준은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어야 아니면 발생이 됐어야 움직이는 기관인데 이번만큼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먼저 움직이려고 하는 게 아닐까 그런 판단이 들고 그래서 스위스도 내렸죠. 갑자기 내렸습니다. 스위스만 내리는 게 아니겠죠. 다른 나라들도 하나 둘씩 내리지 않을까. 지금 미국이 나홀로 스트롱, 나만 강해, 나만 좋으면 돼 이러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 사절 사람들이 다 지금 나가 떨어지게 생겼고 다 파산하게 생겼는데 미국은 자국 내 소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잖아요. 중국도 아니고 인구가 3억 5천이잖아요. 서비스업이 발달된 나라지 제조하고 소비가 양쪽으로 다 맞아떨어지는 국가가 아닙니다. 소비하는 국가지. 그러다 보면 자기네들 팔아야 되는데 상대방들이 다 죽어나가면 안 되니까 결국은 내리긴 내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사는 그냥 그 사람이 뭔가를 알리고 싶어서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우려되는 점을 표시를 한 건데 언론이 그걸 포장을 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로 인해서 투심이 악화된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관들이 산다. 항상 기관들은 그 호재에서는 악재를 뿌려서 사고 또 이제 팔고 싶으면 더 호재를 띄우는 경우가 있는 거죠. 기관들의 입에서 호재가 계속 나온다 그러면 쟤네 팔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사는 너무 많이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미디어들에서 말하는 금리 인하 하게 될 것 같은데 언제가 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기사 살펴보고 왔는데요. 마스터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미국은 빚이 굉장히 많은 국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스위스가 금리 인하를 깜짝 결정했잖아요. 근데 몇 달간 이 스위스는 인플레이션 2% 이하로 좀 내려왔다라고 했기 때문에 내릴 수 있었던 건 아닌지 이게 이 영향이 미국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영향을 받을 수 있죠. 그 동맹국들이 특히 이제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국가들의 기준 금리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결국 또 그 달러가 강해진다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본다면 미국도 그런 부분은 영향을 받겠죠. 근데 인플레이션이 이게 계속 다들 들으셨을 거예요. 9%에서 5% 가기는 쉬워도 3%에서 2% 가기는 진짜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습니다. 학창 시절에 공부를 해보면 50점에서 70점, 80점으로 가는 건 열심히 하면 되지만 95점에서 100점 가는 건 진짜 이건 거의 그날 만약에 점 하나만 잘못 찍어도 아니면 잠깐만 판단 미스를 해도 한 문제 정도는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인플레이션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도 똑같이 지금 상황에서는 더 내려가긴 쉽지 않지 않을까
네, 더군다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스위스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죠. 스위스는 또 다른 분야니까 소비를 많이 하는 국가에서는 우리 그 국민들, 시민들이 돈이 많으면 사게 되는 거고 또 사게 되면 또 인플레이션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들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인플레이션 2%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냥 연준에서 통상적으로 보는 관점인 거고 2%로 그 인플레이션 누르고 있다는 얘기는 거꾸로 생각해 보면 화폐 가치가 매년 2%씩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임금 인상은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서 인류의 역사 이래로 인플레이션은 단 한 번도 후퇴한 적이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있어야지만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건데 일시적으로 폭락이나 급락을 할 수 있겠지만 금방금방 회복이 되는 거라서 인플레이션은 그냥 안고 가야 될 존재. 하지만 좀 뭐랄까 그 4% 5% 가면 문제가 되겠지만 2% 3% 구간에서 움직인다면 그게 크게 신경 쓰지 않을 문제, 언젠가는 잡힐 문제 대신에 금리가 그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그 위에서 금리가 논다면, 그러니까 설정된다면 인플레이션은 잡힐 수밖에 없는 그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궁금하시다면 하단에 있는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이것저것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께 친절하게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거시적인 관점에서 시장 먼저 풀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누르시고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마스터님 성함 저수 보내주시면 저희가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꾹 누르고 들어오셔서 금요일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허생 마스터님 이런 견해들 놓치지 말고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두 번째 뉴스와 관련해서도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두 번째 뉴스는 이제 프랑스 투자은행의 소시에테 제너럴이 S&P 500의 연말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4,750에서 5,500으로 상향을 했는데 이 5,500이 지금 월가 투자은행 사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라고 하거든요. 네. 5,500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계실까요?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 네, 왜냐하면 대선도 껴있고 올해 대선이 있는 국가가 선거가 있는 국가가 전 세계에서 한 30여 개국이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증시 대기성 자금이 1경원 정도, 1경원입니다. 1경원. 우리나라 한 해 예산 600조, 네. 10배가 6천조, 어. 15배가 9천조, 1경이면 16배 정도 되겠네요. 네, 그 정도가 대기성 자금으로 돼 있고 거기다 금리까지 낮아진다면 은행에 놔뒀더니 돈이 이제 더 이상 안 되네. 그러면 갈 돈은 그 투자 자금밖에 없는 거죠. 증시든 아니면 국채든 아니면 우리들이 요즘 핫한 그 코인이든 그런 쪽으로 밖에 갈 수 없는 거라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포모에 다들 뭐 이렇게 사지 않을까. 그럼 이제 많이들 그 말씀들 하시거든요. 닷컴 버블 또 제2의 닷컴 버블이 되지 않느냐. 근데 저번 시간에도 와서 말씀드렸지만 좀 다릅니다. 그때는 그냥 인터넷도 되지도 않는데 닷컴이라고만 뜨면 막 돈이 몰렸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바보는 아니죠. 인터넷을 통해서 검증이라는 걸 합니다. 검증이라는 것도 하고 더군다나 지금은 멀티플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그 지수죠. 그게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따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적이 나오는 부분만 다들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소비자들, 투자자들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다들 그러면 더 위로 찍지 왜 밑으로 찍냐? 조금씩 올리냐?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갈 때마다 조금 올립니다. 그게 많이 올렸어. 그 언제죠? 2, 3년 전에 많이 올렸었다가 아니요. 코로나 이전에 많이 올렸었다가 한번 제대로 물 먹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찔끔찔끔 올라가는 대로 따라서 올리니까 여러분들께서 5,500까지밖에 못 간대. 난 더 봤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되지?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직까지는 좀 건재하고 좀 갈만하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되고 나서 그때가 조금 문제일 수도 있으나 일시적으로 그 뒤로 금리가 어차피 투자라는 건 유동성의 문제거든요. 시중에 돈이 얼마나 많으냐. 여러분들께서 먹고 살 돈도 없는데 대출 받아가지고 투자하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 그러면 내가 좀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좀 여유가 있다면 그 돈을 은행에 놔두시는 분도 있겠지만 요즘은 애들이나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주식이든 코인이든 뭐 유튜브를 보고서 워낙 많이들 배우셔가지고 그쪽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증시 대기성 자금을 보더라도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제 선거 이후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고 선거 전에 한번 출렁 거릴 수는 있으나 어차피 직선은 없잖아요. 모든 인생의 굴곡이든 투자의 그 가격이든 네, 지수든 직선은 없으니까 굴곡은 있는데 중요한 건 땅바닥에서 굴곡하고 만약에 100층에서 굴곡은 다른 거죠. 네. 1층에서 부는 바람하고 100층에서 부는 바람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네, 휘둘릴 때 높이 올라갈수록 더 많은, 더 심한 굴곡이 있으니까 산이 높으면 골도 깊은 법이니까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전 재산 올인하지 마시고 만약에 난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럼 분산 투자하시고 네, 언제든지 급락은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 지수가 꼭대기에 있어가지고 더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실적이 좀 뒷받침되고 있고 대선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목표치까지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주시기는 했지만 그 안에서도 출렁거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의 계좌를 꼭 지켜가시면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어가실 수 있으시니까요. 지금 바로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신 다음에 링크 누르시고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나스닥 이슈 다 풀어봤으니까요. 바로 방향성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편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네, 오늘은 매도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슈 풀이할 때 잠깐 빨간불을 켜주긴 했는데 네. 다시 파란불 켜고 있어요. 왜 매도 시그널 들어주셨을까요? 요즘은 고점 갱신하면 한 번씩 좀 크게 조정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어제 고점 갱신했잖아요. 어제 고점 갱신을 하고 그러니까 봉이 어느 정도 그 중간 이상을 좀 지지를 해줬다면 상승할 여지가 있겠다 싶었는데 어제 올린 거를 거의 다 뺐단 말이에요 지금. 네, 물론 애플 영향도 많이 크지만 그 얘기는 좀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해드리도록 하고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직까지는 상방입니다. 네, 그 대표적인 게 지금 여기 보시면 ADX의 플러스 DI가 위에 있고 ADX 수치도 지금 40 이상 있죠. 일봉입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중요한 건 이때죠. 고점 갱신하고 조정 주고 여기 또 고점 근처 와서 조정 주고 또 고점 갱신하고 조정 주고 네, 이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게 어제 일봉이거든요. 어제 신고점을 또 달성을 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이게 지금 봉이 다 날아갔습니다. 껍데기밖에 없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여기 빨간색이 512평선입니다. 512평선하고 거리가 좀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조정을 주지 않을까? 그러면 조정을 주면 자리는요. 이렇게 지금 마디가를 표시를 해놨습니다. 네, 위로는 600, 625, 665, 70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죠. 550도 저항대가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 왼쪽을 보시면 네, 여기 맞고 계속 떨어집니다. 이 자리가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네, 맞고 떨어지고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건 일목균형표상 이게 지금 양운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반등이 될지 상승이 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보시면 네, 이제 플러스 DI도 위로 튀어 올라오려고 하고 있죠. 네, 튀어 올라오고 하고 있어서 만약에 550과 560이 뚫리면 이제 600선까지 갈 수 있으니까 오늘 같은 날은 네, 위로 막 속된 말로 미친 듯이 막 치고 올라오면서 우리들이 막 컷을 당할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550, 그다음 600 이런 자리들 마디가에서 625 매도를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요즘 패턴이 그렇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그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마디가 긋는 법, 지지 저항 추세 긋는 법 그런 것들은 이제 월요일 날 무료 공개 방송 때 함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려면 그 노란톡방 들어오셔야지만 경로가 좀 들어올 수 있는 경로를 여러분들께 링크 주소를 알려드리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월요일 날 공개 방송 함께 참여하시면서 무료니까요. 무료인데 뭐 돈 들어갈 것도 없는데 그렇게 참여하셔서 보시면 여러분들 식견이 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나스닥은 이렇게 해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 전략부터 챙겨봤습니다. 매도로 시그널 들어주셨는데요. 마스터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매주 월요일마다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오전 그리고 오후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마스터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마디 가격을 잡는 방법 그리고 보조지표 설정하는 방법을 다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내가 가진 무기 안에서 어떻게 하면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 다 챙겨가실 수 있으시니까 이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링크 같은 경우는 노란
톡방 들어오셔야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져서 스캔하신 다음에 링크 누르시고요.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꼭 누르고 들어오셔서요. 당장 다음 주 월요일에 시작하는 이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힌트들 많이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저희는 5일도 체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5일입니다. 5일은 오늘도 파란불을 켜면서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22시 07분경까지는 상승 추세를 그려주면서 81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지만 바로 내려오면서 하락 추세로 방향을 잡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장 이후에도 큰 힘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고요. 계단식으로 파란불을 켜가며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80.75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자세히 이 5일과 관련된 이슈들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뉴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의 헤드라인은요. Oil price started back-to-back declines라고 되어 있습니다. 뉴욕 유가가 차익 실현 매물과 달러 강세에 지금 3거래일째 오늘도 또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유가가 지난 19일 날 배럴당 83.47달러까지 올라가면서 지난해 10월 27일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는데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제 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을 이어가면서 공급에 대한 우려가 부각이 또 됐고, 하지만 SI의 웰스 매니지먼트는 이날은 미국이 올해 세 차례 금리 인하 전망을 유지한 가운데 다른 주요 중앙은행들이 완화적 기조를 보이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점이 유가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스위스 중앙은행이 주요 은행 중 가장 먼저 깜짝 인하를 했고요. 영국의 잉글랜드 은행이 추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주면서 달러화가 이날 주요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사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유로존의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온 점도 유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3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는 45.7로 잠정 집계됐는데요. 이는 전달에 46.5에서 추가 하락한 것으로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엑세스닷컴의 하슨 애널리스트는 유로존의 제조 활동이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된 점이 유가에 하방 압력을 줬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반면에 이날 발표된 S&P 글로벌의 미국의 3월 제조업 PMI는 54.9로 22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부분도 알짜게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먼저 첫 번째 기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가가 랠리를 보여주다가 3거래일째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달러 강세 유가가 하락세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유가의 상단이 어디까지 제한될 거다라고 보고 계실까요?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나와서 말씀드렸는데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원자재 전문 이제 애널리스트들이나 이제 그 분석가들이 있거든요. 네,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90달러 정도까지 예, 하반기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건 82, 83은 무조건 간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단기 꼭지죠. 박스권이라고 하긴 뭐하고 단기 꼭지. 항상 그 단기 꼭지를 넘어야지만 그 다음 단계가 이루어지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뭐 수요가 강하게 받쳐주던가 예, 아니면 뭔가 이슈가 터져줘야 되는데 지금 이슈가 뭐 우크라이나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올라가고 있죠. 네. 네, 어차피 그 공급이 위축되는 이슈인데도 불구하고 못 올라가고 있다는 건 결국은 단기 꼭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83달러 그리고 84달러가 넘기가 쉽지 않구나. 그러면 여기서 꼬꾸라진다면 우리가 좀 익히 봐왔던 70대 중반까지도 한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월물이 바뀌었고 5일은 한 달 정도밖에 안 되죠, 월물이.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원유 시세를 공격했으니까 5일이 위로 갈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예, 나만의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차트로만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런 이슈들은 단기 이슈에 불과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거기에 뭐 일일비하지 마시고 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5일은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오일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주셨으니까요. 조금 이 부분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혼자서 고군부터 하지 마시고요.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마스터님께 도움을 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누르시고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허생 마스터님 성함 저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꼭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두 번째 뉴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수요와 관련된 뉴스인데요. 지금 미국의 제조업 생산은 빠르게 좀 개선되고 있지만 유로존의 제조업 생산이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로존의 경제가 유가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크기가 클까요? 아니면 적나요? 그렇게 크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유럽에서 뭐 생산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기에도 유럽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자동차밖에 안 떠오르는데요. 관광하고. 근데 그래서 그렇게 크진 않은데 이게 단순히 유럽만의 문제는 아니죠. 가장 큰 건 중국이죠. 중국이 지금 살아나지 못하고 있어서 네, 수요 부분에 있어서 받쳐주지 못하니까 공급을 줄여도 계속 네, 유가가 그 힘을 못 받고 있는 거고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는 유가가 힘을 못 받는 게 좋은 거죠. 네, 기름값이 안 올라오니까. 하지만 경제학적인 논리로 본다 그러면 유가가 좀 받쳐줘야지 경기가 좋을 땐 유가가 오릅니다. 항상 수요가 많아지니까. 하지만 유가가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거나 안 좋아졌다. 그런 부분인데 근데 지금 80달러가 안 좋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언제죠? 그 작년 언제지? 언제는 60달러 중반까지 있었으니까 네. 그거에 비한다 그러면 꽤 많이 올라온 상태고 경기도 그만큼 많이 회복을 했고 그래서 유가만 단순히 유럽 가지고서 평가하는 건 좀 오바스럽지 않나. 하지만 이런 얘기도 있다라고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유가 같은 경우에는 유로존의 수요 전망보다는 중국의 수요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계속해서 뉴스 챙겨보시면서 수익들까지 연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빠르게 켜셔서 스캔하시고 링크 누르시고요.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바로 전략들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유가에 대한 방향성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편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네, 매도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매도 시그널 들어주신 이유 기술적으로 들어볼까요? 네,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면 고점입니다. 고점이에요. 이 고점 라인에 좀 걸려서 이 좀 80달러 정도까지 일단은 1차적으로 내려갈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더 내려간다 그러면 78 아니면 76 이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박스권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이렇게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시죠. 자, 여기 80달러 이렇게 있고 80.40 먼저 걸릴 자리가 80.40 이 자리가 5일 이평선 자리입니다. 5일 이평선 자리고 여기서 만약에 못 지켜준다 그러면 80달러까지 밀릴 수가 있습니다. 상단으로 올라오면 여기 보시다시피 81.40, 81.90, 82.50 그리고 83달러 이렇게 마디가가 형성이 돼 있고 여기서 뭐 적어도 매도를 치면 단돈 뭐 20, 30틱이라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실시간 대응을 좀 해야 되는데 우리 그 서울경제 해선시대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시간적인 여건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월요일 날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노란 톡방 들어오셔야 되는 거니까 뭐 지체하지 마시고 들어오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일은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일에 대한 전망까지 챙겨봤습니다. 더 자세한 자리값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월요일마다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통해서 어떻게 매매하는지 그 방법도 다 풀어두고 계시니까요. 지금 바로 하단에 떠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서 스캔하시고 링크 누르시고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일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골드도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골드입니다. 골드는 어제 2225달러까지 기록을 하면서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오늘은 지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0.46%가량 밀려가면서 파란불 켜고 있고요. 2,174달러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22시 52분경에는 다시 좀 올라가려고 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2,181달러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두 번 정도 계단을 내려오면서 지금은 2,174달러 선에서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럼 골드와 관련해서 금리 이슈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관련해서 헤드라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보시면 Why the most dovish Wall Street bank dire bag is fed like you라고 되어 있는데요. 월가에서 가장 비둘기파적인 성향을 보이는 UBS가 내년 연준의 금리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올해 기준금리를 3회 인하하고 내년에는 6회 인하에 나설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내년 말 기준금리는 3.125%에 달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연준 위원들의 이 중간 전망치인 올해 3회 그리고 내년 3회에 비해서 내년 전망치가 이 2배가량 높은데요. UBS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노동시장의 확장세가 느려지고 계속되고 이 실업률은 약간 오르는데 그칠 것이다 라고 예상했고요. 이민의 증가로 잠재 성장률이 개선되면서 이 가치의 전망치를 수정한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UBS는 지난해 말에 올해 미국의 실업률이 5%까지 오를 것이다 라고 전망한 바 있고요. 현재 미국의 실업률은 3.7% 근방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금리와 관련돼서 이슈 풀어봤는데요. 일단 질문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연준 위원들은 어제 FOMC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내년의 금리 인하 전망을 오히려 4회에서 한 해 축소한 3회로 잡았는데요. 네. UBS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높게 잡았네요. 그 이유가 네. 뭘까요? 그 회사마다 다들 평가하는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이게 UBS뿐만 아니라 그 BOA라고 그러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JP 모건 다들 내놓는 수치가 다 다릅니다. 네, 그중에서 좀 뭐랄까요? 그 요즘 어제 오늘 좀 핫한 뉴스로 보여지는 게 이제 UBS인데 어떻게 될지는 가봐야 되겠죠. 실제로 그 부분은 연준도 모릅니다. 파월 의장도 모르고 파월 의장이 늘상 하는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데이터 보고 결정하겠다고 그러는데 네, 그 데이터가 요즘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서 다들 뭐라 그럴까요? 그 좀 불안한? 네, 근데 뭐 여러분들께서 올인을 하지 않으셨다면 불안할 이유가 없는 거고 올인을 하셨다면 불안하다. 그러면 나한테 맞는 작은 사이즈가 아니구나라고 하셔서 좀 축소를 하시면서 가시는 게 어떨까? 네, 증시도 고점, 모든 게 지금 다 고점처럼 보이잖아요. 네, 뭐 오늘이 제일 싸라는 지금 아주 그 불장 랠리가 아직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 그래서 금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냥 예측은 하지 마시고 순간순간 좀 대응을 하시는 게 파월 의장이 아니라고 해도 시장에서 기라면 또 긴 거거든요, 분위기가. 그분은 오늘 10시에도 뭐 발표가 있었는데 뭐 연설이 있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우리가 좀 방송을 하느라고 잘 모르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일비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네.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네, 골드가 2004년도에 ETF가 만들어졌거든요. 20년이 딱 됐는데 20년 동안 뭐 그냥 꾸역꾸역 그냥 왔다 갔다만 하다가 최근 들어서 폭발했습니다. 폭발했는데 이게 밑도 끝도 없이 올라가니까 네, 그리고 골드가 만기가 이제 월요일이거든요.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그렇다 그러면 골드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예측하지 마라. 네, 어디까지 갈지. 달러 인덱스가 네. 104선 막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달러 인덱스의 104선 넘어가는 이 상황에서 골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계실까요? 여기 와서 누차 말씀드리는 건 어떤 분들은 달러 인덱스하고 상관관계가 많다, 뭐 전부 다 막 그러는데 좀 아닌 거죠. 아닌 겁니다. 이미 달러 인덱스의 소나기에선 벗어났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지금 골드가 얼마 전까지 1900에 있다가 1800에 있다가 2200 올라왔는데 그렇다 그러면 달러 인덱스가 밑으로 이제 고꾸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달러 인덱스는 100의 기준입니다. 100의 기준이라서 100보다 높으면 강세. 근데 지금 104잖아요. 네. 104인데 만약에 107 갔다 더 강세인 거죠. 110 가면 초강세 이렇게 부르는 거고 그러면 지금 골드가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올라가면 달러 인덱스는 이미 100 밑으로 뚫고 내려가야 되는 거고 그럼 상관관계는 이제 좀 놔주셔야 될 때가 된 거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골드 입장에서는 어쩔 때는 증시하고 비슷하게 움직이고 어쩔 때는 달러 인덱스 비슷하게 움직이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골드를 단순히 달러 인덱스와 비교한다는 건 참 아마추어틱한 좀 소위 말하는 그 촌스러운 아주 그 오래된 나의 고정관념. 그럼 지금은 놔주셔야 되는 거고 지금은 오히려 골드가 코인하고 맞물려서 많이 돌아가고 있는 상태고 또 나스닥하고도 많이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자산, everything is 랠리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간파를 하시고 달러 인덱스 보고서 막 초단위로 매매하시는 분들 계셨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골드 물론인데요. 다들 보면 매도에 물렸거나 거꾸로 물려있죠.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일단은 좀 제대로 좀 배우시거나 아니면 제대로 좀 파악을 할 수 있는 시황이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니까 골드도 좀 조심조심 하셔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월요일 날 만기 그렇다 그러면 지금 골드 움직임이 예상치 않고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평소만큼 활발하지 않습니다. 딱 보시면 우리는 지금 4월물 보고 있는데 만약 5월물이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감안하셔서 골드는 좀 조심조심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네, 이제는 달러를 놓아주고 조금은 코인 쪽에 빗대어서 골드의 흐름들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자세한 이야기 더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언제든지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신 다음에 링크 누르시고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빠르게 골드에 대한 전략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편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네, 오늘 관망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일단 월요일에 좀 월물이 바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략 더 챙겨보도록 할게요. 지금 골드는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섣불리 매도를 치지 마셔야 될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도록 하죠. 차트를 보시면 일봉상의 차트고 앞에 일목균형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MACD를 지우면 여기 ADX가 있는데 ADX가 보시면 꺾어서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추세가 다시 플러스 쪽으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러면 일목균형표도 살짝 들려있죠? 아직까지 상방이 유리합니다. 그럼 적당히 뭐 매도를 치고 짧게 손절하고 빠지는 건 괜찮은데 적당히 단타를 치고 근데 골드는 뭐 요즘 단타가 50택, 100택이라서 워낙 진폭이 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기본 방향은 상방이니까 이 2150 라인이 깨지지 않는 이상 이 자리죠? 이 자리가 깨지지 않는 이상은 상방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하고요. 만약에 오늘 나는 굳이 매매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지금 선을 그어드렸습니다. 이게 이 정도 되죠? 이 정도 세 가지 선, 뭐 2210 막 이런 데 가지는 못할 것 같고 여러분들께서도 당장 월요일날 월물이 끝나고 화요일날 바뀐다 그러면 이걸 하시겠어요? 다음물을 하시겠어요? 당연히 다음물 하거든요. 그러면 이쪽으로는 4월물 쪽으로는 수급이 당연히 안 몰리는 건 당연한 거겠죠. 하실 거면 차기 월물을 좀 보시면서 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골드는 지금 월물 교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관망하자라고 시그널 챙겨주셨으니까요. 교체가 되고 나서 나도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보조 지표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서 스캔하시고 링크 누르시고요.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허생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꼭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노란톡방 들어오셨을 때 함께 누릴 수 있는 수익들 매매일지 통해서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마스터님의 매매일지 확인해보고 왔는데요. 어떻게 하면 마스터님께서 이런 매매일지를 만들 수 있었는지 그 부분 함께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정말 큰 수익들 굉장히 많이 내주고 계세요. 진짜 연초에 수익들 엄청 많이 쌓아주고 계시는데 비법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원이 좀 많이 받쳐줬습니다. 장이 네. 봐주셨다. 네, 예. 요즘 참 많이 어려워요. 많이 어려운 게 원하는 자리에 살짝 못 오거나 살짝 못 가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해서 좀 가끔 당혹스럽긴 합니다. 네, 그래도 이겨내야죠. 모든 건 다 시장에 적응해야 되는 거고. 자, 이걸 보면요. 일단 자료를 보면 이번 주에 이제 월요일이죠. 18일이면 월요일인데 항생 이렇게 해서 수익을 챙겨갔습니다. 이렇게 수익 챙겼다고 뭐 알려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왜 들어갔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 왜 들어갔는지 뭐 뻔합니다. 여기 골든 크로스가 났었고 날 예정이었고 그래서 쭉 가다 보면 여기 우리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립니다. 일목균형표에서 이렇게 수평으로 선행스팬 2인데요. 구름 윗단이 이렇게 수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저항력이 강하다. 네, 지금 여기를 뚫고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느냐 그게 관건이었고 그 다음 자리는 여기죠. 여기가 또 관건이 됩니다. 네, 그래서 또 가로지지 저항대로 따진다면 이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도 전환선, 검은선입니다. 검은선이 핑크선을 뚫고 올라가는 이 자리에서 705에 들어가서 760이 대략 이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 확 뚫고 올라올 때 들어갔습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한테는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 건데 캔들이 구름을 돌파하고 그다음에 후잉스팬, 이 보라색이죠. 보라색도 구름대를 돌파하면 날아갈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날아갈 수 있다라는 전제 뒤에는 뭐죠? 못 뚫을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캔들이 뚫는 거는 확인했고 후잉스팬이 뚫을지 못 뚫을지가 미지수여서 네, 그래서 요 자리에 정리했던 거고 다행히도 이 자리 맞고 뚝 떨어졌었죠. 네, 이게 지금 90틱 차트 짧은 겁니다. 짧은 거를 본 거고 조금 더 큰 차트를 보면 이게 120틱 차트 똑같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수평인 부분이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걸리는 부분이 있을 거니까 일단 정리하고 보자. 정리를 했던 겁니다. 이게 월요일에 했던 거고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네, 그 부분은 여기입니다. 네, 3월 4일이죠. 그러면 지지난주죠. 월요일 날 그 155틱짜리 항생을 한번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원리는 여기에서 전환선 기준선 이렇게 해서 돌파를 해서 그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내고 쭉 가서 여기는 바로 뚫었죠. 캔들이 구름을 뚫었고 비스듬히 뚫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만약 여기서 수직으로 떴다면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떴다면 정리를 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자리들은 센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들은 센 자리라서 수직으로 뜨면 정리를 해야 되고 만약에 이게 이렇게 비스듬히 뜬다면 들고 갈 만하죠. 거기다가 마찬가지로 후잉스팬도 위로 뜨다가 비스듬히 비틀어서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 캔들이 구름을 뚫고 후잉스팬도 뚫고 그 전에 우리는 골든 크로스에서 들어갔고 그래서 마디카까지 쭉 해서 155틱이라는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매번 155틱을 먹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이 자리가 괜찮았기 때문에 그 자리는 구름대도 얇았고 그다음에 이 구름대 거리도 가까웠고 그리고 여기 골든 크로스가 확실하게 나왔기 때문이죠. 그럼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게 뭐가 있죠? 이평선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목균형표상 전환선, 기준선, 또 밑에 보조지표로는 뭐 MACD 골든 크로스도 있고요. 스토캐스틱, RSI 쪽도 시그널선을 쓰면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가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그중에서 좀 가장 확률이 높은 게 그나마 이평선보다는 일목균형표의 전환선, 기준선의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가 그나마 확률이 좀 높습니다. 거기다가 구름대까지 받쳐준다면 이 구름대 두께에 따라서 이 구름대 기울기에 따라서 방향이 어느 정도 지금쯤이면 조정을 받을 수 있겠구나. 지금 더 갈 수도 있겠구나. 그런 부분도 판단이 가능한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노란 톡방 들어오셔야지만 공개 방송으로 연결되는 거고 공개 방송에서도 이런 얘기는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식견 또 이제 매매 스킬 아니면 또 매매하는 패턴 그런 것들을 좀 늘리시려면 들어오셔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 기회가 되면 같이 또 매매를 하는 시간도 있으니까 수익도 챙겨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설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께서 리뷰해 주신 것처럼 월요일마다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진행해주고 계시는데요. 월요일마다 수익을 챙겨주셨습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링크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링크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155틱이라는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지 다음 주도 기대가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꼭 누르고 들어오셔서요. 0707 입력하고 입장 코드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문자 샵 0081번으로 허생 마스터님 성함 저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꼭 누르고 들어오셔서 골든크로스가 나오기 직전에 매매를 하시는 방법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알차게 이슈 분석뿐만 아니라 전략들 챙겨봤는데요. 아쉽지만 마스터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핵심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해전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ADX가 40 이상이라 아직은 상승 추세지만 전일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데다 5일 이평선과 괴리가 있는 상황으로 18,550포인트에서 18,600포인트 마디 가격에서 매도 전략으로 대응하고 크루드 오일은 82에서 83달러를 돌파하고 지지돼야 85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힘없이 반락했으니 박스권에서 대응, 매도 전략으로 80.40달러 이탈 시 80달러 도달이 가능하다라고 챙겨봤습니다. 다음으로는 골드입니다. 2150달러가 지지되는 한 상방이 유지될 테지만 월요일 월물 교체를 감안해서 관망하자라고 챙겨봤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해선시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